숙정문입니다. 북대문에 해당이 되는데요. 1496년 한양도성과 사대문이 조성될 때 함께 세워진 문입니다. 인의 예지 중에 이쪽은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지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. 그래서 처음에 숙청문이죠. 그래서 삼수변에 이미 지가 들어있다. 또 그런 뜻도 있고, 조선 아주 엄격한 양반 계급 사회죠.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지혜로울 경우에 그 숙청시켜 버린다.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. 1413년 풍수지리학자 최양선이, 이쪽이 백악산입니다. 이쪽이 인왕산입니다. 저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산의 지맥이 끊어진다고 해서 문을 닫아라고 해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. 북쪽은 예부터 안 좋은 기운이 온다. 특히 음란한 기운이 온다. 그래서 성문을 열어놓으면 성 안에 아녀자들이 음란해진다. 그래서 문을 사용 못하도록 했답니다. 그리고 통행을 금지시키기 위해 양쪽에 소나무를 빽빽하게 심었다고 해서 지금도 소나무가 매우 울창합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문이 산속에 있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거의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. 일반인이 통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사적입니다. 1963년에 지정이 되었는데요. 단독은 아니고 이 성곽과 성문을 합쳐서 사적으로 지정되었는데, 사적은 국보보물 다음으로 중요한 문화재입니다. 저 위에 있는 문은 1976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돈이문이 있던 자리에 와 있습니다. 1396년 한양도성과 사대문이 축조될 때 세워졌다가 1413년 경복궁의 지맥을 끊는다는 이유로 폐쇄되었다가 1422년에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이문을 세문 또는 신문이라고 했고, 지금도 세문안 교회라고 그때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. 정동 사거리가 바로 돈이문이 있었던 자리인데요. 저는 지금 바로 정동 사거리에 와 있습니다. 1915년에 일제가 전차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돈이문을 완전히 철거했습니다. 지금 그 어디에도 돈이문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곳에 돈이문 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. 가치가 함께 결합된 단순히 게임이나 이런 정도가 저는 지금 광희문 앞에 와 있습니다. 사람들이 남소문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남소문은 따로 있었습니다.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가 문 때문에 죽었다 해서 남소문은 아예 철폐가 되고, 이 사소문 중에서 동남쪽 문에 해당이 됩니다. 이곳은 한양도성의 물이 밖으로 흘러나간다고 해서 수구문,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이쪽 문으로 옮긴다고 해서 시구문으로 불렀습니다. 천주교 박해 때는 서울 수원 용인동지에서 잡혀온 천주교도들이 성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들은 광희문 바깥에서 처참하게 버려진 순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. 흥인지문입니다.
동대문이라고 합니다. 1396년에 조성이 되고 단종 1년에 중수가 일어납니다. 고종 때 와서는 대대적인 개보수가 일어나는데 반달 모양의 옹성도 고종 6년에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. 흥인지문입니다. 현판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. 네 글자니까 사각형이 잘 어울리죠. 정도전이 한양도성을 세울 때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주산을 백악산으로 하고 인왕산을 우백호로 하고 이 좌청룡을 낙산으로 했는데 이 낙산이 매우 낮습니다. 안산에 해당되는 남산도 높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른 쪽은 다 그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데 동쪽만 낮아서 결국 나쁜 기운을 막아줄 수 없다고 본 거죠. 그래서 흥인문에 갈지자를 넣었는데요. 이 갈지자는 한자로 산맥을 의미합니다. 흥인지문 역시 남대문과 규모가 가장 큰 성문입니다. 또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 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해서 일제시대 때 철거되지 않고 남은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회화문입니다. 동소문에 해당이 되는데요. 1397년 처음 만들어질 때 이름은 홍화문이었습니다. 성종 때 창경궁이 만들어지고 창경궁의 동문을 홍화문이라고 했습니다. 이름이 헷갈린다고 중종 때 해화문으로 고쳤습니다. 일제시대에는 해화동과 도남동 사이에 전착기를 낸다고 흔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켰는데요. 1992년에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를 약간 옮겨서 복원을 했습니다. 이 문은 조선시대 때 북대문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주 포천 방향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. 창의문입니다. 북소문에 해당이 됩니다. 1396년에 조성이 되었고 또 1416년에는 풍수지리설에 의해 이 왕조에 안 좋은 기운을 미친다고 해서 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양주 포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더욱 해화문을 이용하게 되죠. 임진왜란 때 불타게 되고 또 영조 때 이 문루를 재건을 합니다. 사소문 중에는 문루가 조선시대 때 남아있는 그대로입니다. 그래서 사적이 아니고 창의문만은 사소문 중에 보물입니다. 보물 1881호입니다. 또 이 사용 안 했다가 인조반정 때 이 문을 뚫고 한양으로 들어가 인조반정을 성공하죠. 나중에 이제 영조가 재건하고 그 이후에 인조반정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을 문루에 걸었다는데 통행이 금지돼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. 사대문과 사소문은 한양도성의 규모가 어떠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.
저는 국보 숭례문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. 1398년에 완공이 되고 세종 때에 증축이 되고 성종 때는 대규모 보수공사가 있었다고 합니다. 1961년에서 63년까지 역시 대규모의 개보수공사가 있었다고 하죠. 그때 또 발굴된 자료들도 많았다고 하고, 아이러니컬하게도 2008년도에 여기가 불타게 되죠. 2013년에 복원할 때는 61, 63에서 그 발굴되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더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. 고치고 불타고 새로 짓고 한다고 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수많은 보물들 중에서 국보는 그래도 오래되었느냐, 또 대표성을 띠느냐, 저는 이 남대문은 우리 한양도성의 수많은 문들 중에서 대표성을 띈다고 확신을 합니다.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재 중에 하나가 금각사라고 합니다. 긴카쿠시라고 하는데요. 그 금각사 역시 전소되었고 또 복원 역시 원형대로 복원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거의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죠.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금각사가 불탔을 때 그 일본의 대응입니다. 전국 각지에 있는 문화재들 절대로 불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. 2021년에 이 국보 1호 숭례문을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